안녕하세요. 내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사회이자 평생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감정이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입니다. 갈등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후에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지가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가족과의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마음을 다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화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과의 싸움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 깊고 오래가는 감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은 단순한 다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로의 기대가 크고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는 만큼 실망이나 상처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멀어지거나 감정을 쌓아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미해결된 감정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쌓이게 되고 결국 더 큰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은 매일 마주쳐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쌓이다 보면 점차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싸운 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화해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화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갖고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싸움 직후에는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점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화보다는 잠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사고가 어렵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신이 처한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상황에서 무엇이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세요. 단순히 화가 난다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투가 무례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이 단순히 그 순간의 말투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 쌓여왔던 불만이 터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종이에 적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면 감정이 정돈되고 문제의 본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화가 났어.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았기 때문이야와 같은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구체화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안에 마음이 진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억지로 단축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이를 억누르려 하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해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정을 가라앉히면 이후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훨씬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더 잘 듣고 자신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상대방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후 대화를 시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미묘한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느낀 감정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날 내 의견을 무시한 것처럼 들려서 너무 서운했어. 나도 이 일에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었거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상황과 연결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입장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감정 공유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는 식의 표현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네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속상했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나 중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때문에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는 갈등 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분위기입니다. 감정이 너무 격앙된 상태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서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진솔하게 전달함으로써 더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 가족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가족과의 갈등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날카로운 말투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단순히 그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오해로 인해 감정이 격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궁금해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당신이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런 질문은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완화시키고 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 감정을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존중하게 되고 이는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할 때 중요한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성장 배경, 성격,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꾸준한 대화와 노력으로 점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과 진정성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당신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세요.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사과의 타이밍은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한 직후 감정이 여전히 격앙된 상태에서는 사과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당신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 미안해라는 한마디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사과는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과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제 너에게 소리를 질렀던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와 같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사과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과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사과 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 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어렵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솔직함과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과하는 게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 인정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갈등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과 후에는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나누고 갈등의 원인을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과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일 뿐,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는 빠를수록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는 가족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통해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5번째,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추억을 만드세요. 화해 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갈등으로 인해 생긴 감정의 틈을 메우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식사 중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본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함께 가고 싶은 장소에 대해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집 안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산책은 서로 나란히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 덕분에 긴장을 풀고 감정을 나누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함께 걷는 행위 자체가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는 것은 협동심을 키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갈등 이후 어색해진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는 기억을 남겨줍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일, 기념일 등 가족에게 의미 있는 날을 함께 축하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순간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며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행을 함께 가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짧은 주말 여행이라도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행 중에는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협력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또한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 영화의 밤을 가지거나 주 1회 가족 회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정기적인 시간은 단순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것은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대화를 끌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편안하게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해 후 함께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한 즐거운 경험들은 갈등이 기억을 희석시키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6번째,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그 순간의 상황을 넘어서 더 깊은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갈등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대화의 흐름을 자세히 되짚어 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갈등이 발생한다면 그 주제가 가족 간에 민감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특정 가족 구성원 간에 반복적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이 반복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갈등의 원인이 서로의 기대나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충고를 하지만 자녀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차이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비난이나 지적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유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나 가족 내 역할 분담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 분담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찾는 과정은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이해와 신뢰가 깊어질 수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것은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갈등이 패턴을 인식하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 차이를 이해하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세요. 가족과의 관계는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현실과 다를 수 있으며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에게 준 상처를 인정하면서도 그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동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감정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의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헤아리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느낀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방의 의도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타인의 실수에 대해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로의 단점을 감싸 내는 태도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용서와 이해는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태도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원칙을 되새기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용서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가족애와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과의 갈등 후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때때로 가장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질 수도 반대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다양한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한 실천 가능한 전략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다툰 후 어떻게 화해하시나요?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시간의 중요성이나 솔직한 감정 표현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변화시켰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실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들려주세요. 때로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과 한마디가 오랜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이 오해를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이 커뮤니티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스리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